안녕하세요. 스낵무비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영화는 기묘한 이야기 시리즈 투명한 하루입니다. 이야기 시작에 학교 양호실에서 깨어난 준코는 시계를 확인해보니 이미 오후 1시 20분이었습니다. 준코는 양호 선생님께 수업 시간이 다 돼가는데 왜 깨우지 않았느냐고 하지만 선생님은 듣는 채도 않고 전화만 합니다. 교실에 급히 달려간 준코는 반 학생들이 모여서 뭔가 웅성웅성 얘기하는 걸 보게 됩니다. 이때 담임 선생님께서 들어와 준코의 절친인 사치요에게 준코의 자리를 정리하라고 합니다. 준코는 자기가 직접 정리한다고 하지만 사치요는 못 들었는지 대꾸도 하지 않았고 슬픈 표정이었습니다. 담임 선생님은 반 학생들에게 준코를 위해 묵념 1분을 하자고 하는데 갑자기 분위기가 침울해지고 사치요는 서럽게 흐느끼고 있습니다. 왜 다들 자신을 투명인간 취급하면서 흐느끼기만 하는지 의아한 준코는 사치요의 몸을 투과하는 자신의 손을 보고 불안한 기운을 느낍니다. 준코는 양호실로 달려가 숨이 멈춘 자신을 보며 이제 꽃다운 나이 16살에 죽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이때 양호실에 들어온 교감은 아무런 외상이 없는 준코를 보며 의아해하는데 양호 선생님이 부드러운 뿔밭에 떨어져서 그렇다고 전합니다. 교감은 자살이냐고 하면서 골치 아프게 됐다고 미간을 찌푸립니다. 양호 선생님은 교감에게 준코가 생전에도 자주 양호실에 왔는데 혹시 반에서 왕따를 당하거나 새로 전학 와서 고민이 많은 게 아니냐고 물어봅니다. 이에 준코는 당황해서 그런 게 아니라고 자신은 단지 땡땡이를 치고 싶은 거라고 말하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이때 교장의 전화를 받고 교감이 자리를 뜨는데 양호 선생님은 침대 위에 준코를 보며 죽을 거면 밖에서 죽지 하필 학교에서 자살하느냐며 준코를 탓합니다. 준코는 평소에 친절하던 양호 선생님이 이런 독설을 할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교감은 전화를 받더니 교장이 지금 시장과 식사를 하는 중이라 바쁘니 나중에 얘기하자 하고는 급히 자리를 뜨는데요. 지금 학교 학생이 죽었는데도 식사 자리가 더 중요한가 봅니다. 교감은 주변을 두리번거리며 사람이 있는지 확인한 후 한 여자한테 전화를 걸었습니다. 교감은 그 여자한테 지금 준코한테 일이 생겼으니 학교로 올 수 있느냐고 하는데 그 목소리의 주인은 바로 준코 어머니였습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아버지의 회사가 지난달에 부도가 나 문을 닫았고 어머니는 교감과 바람을 피우고 있었습니다. 주변 사람들 언행에 준코는 여태 자신은 아무것도 모르고 살았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준코는 옥상에서 아래를 내려보다가 갑자기 자신은 자살이 아니라 누군가 밀쳐냈던 것이 생각났습니다. 교실에 돌아온 준코는 혹시 이 중에 자신을 죽인 범인이 있지 않을까 의심하지만 방금 전 슬피 울던 친구들이 그럴 리 없다고 고개를 젓습니다. 이때 몇몇 여학생이 준코에 대해 얘기를 꺼냈는데요. 한 여학생이 준코가 짜증난다고 하자 옆에 여학생도 맞장구를 치면서 말도 재미없게 한다, 착한 척 한다면서 뒷담화를 합니다. 준코는 평소에 다들 잘 지냈는데 왜 친구들이 자신의 험담을 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여학생들의 뒷담화 수위는 점점 높아지고 심지어 아까도 분위기상 어쩔 수 없이 우는 척했다면서 낄낄거립니다. 친구들의 비웃음과 조롱에 멘붕이 온 준코는 그만하라고 소리를 지르지만 들리지 않았습니다. 이때 준코의 몸이 투명해지기 시작하는데 당장이라도 사라질 것 같았습니다. 다시 양호실로 돌아와 자신을 바라보며 이대로 죽기 싫다고 슬피 울고 있는데 교장과 교감, 양호 선생님과 담임 선생님이 우르르 들어옵니다. 교장은 일이 시끄러워질 수 있으니 일단 먼저 경찰에 신고하지 말라고 합니다. 교감도 어차피 목격자도 없으니 학생 부주의로 옥상에서 떨어졌다고 하면 누구도 의심하지 않을 거라고 제안합니다.
사고라고 발표하는 것도 그렇지만 자살보다 훨씬 더 설명하기 쉽다고 합니다. 교장이 고개를 끄덕이는데 담임이 나서서 무언가 얘기하려고 합니다. 교감은 두 사람 곧 결혼할 텐데 학교 측에서 두 사람의 장래에 신경을 많이 쓰겠다고 하자 두 사람도 더는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옆에서 모든 대화를 들은 준코는 분노에 차 교장을 향해 달려갔지만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이때 사치오가 갑자기 들어와 준코는 사고도 자살도 아니라면서 자기가 진실을 알고 있다고 하고는 뛰쳐나갔습니다. 옥상으로 뛰어간 사치오는 뒤따라온 담임에게 격양된 어조로 자신이 준코를 옥상에서 밀었다고 고백합니다. 사치오는 계속 따돌림을 받던 자신에게 준코만이 친구가 되어줬다고 합니다. 준코는 제일 친한 친구라면서 왜 이런 짓을 저질렀는지 이해가 안 갔습니다. 준코의 몸이 또다시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이 모든 게 사치오의 탓이라고 생각하니 절대 용서하지 않겠다고 하는데 당연히 사치오는 들리지 않습니다. 사치오는 자신이 준코를 그렇게 믿고 의지했는데 자신을 배신했다고 합니다. 준코가 전화가 와서 처음으로 사귄 친구가 사치오였던 것입니다. 하지만 다른 여학생 무리가 두 사람이 친하냐고 추궁하자 준코는 배척이 무서워 아니라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사치오가 그 여학생 무리에게 괴롭힘 받는 것을 목격하고도 무시하고 그들과 어울려 다녔습니다. 사실을 자초지종 들은 준코는 두 사람이 함께 보냈던 즐거운 시간들, 영원히 함께 있자고 했던 약속들을 떠올리면서 눈물을 흘립니다. 이때 다른 선생님들도 급히 달려오는데 준코는 자신도 그들과 똑같이 이기적이었단 것을 깨닫습니다. 사치오는 비록 준코가 너무 밉지만 그녀를 죽일 생각은 없었다면서 정서가 점점 격양되기 시작하는데요. 사치오가 옥상에서 뛰어내리려 하는 위급한 상황에 준코는 사치오한테 달려갑니다. 기적처럼 준코는 사치오의 손을 잡았고 그 순간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준코는 떨어졌지만 사치오는 살아났습니다. 화면이 바뀌고 침대에서 깨어난 준코는 주변의 물건들과 자신의 몸을 만지며 자신이 살아났다는 것을 느낍니다. 준코는 그 길로 옥상으로 달려갔는데 선생님들은 살아있는 준코를 보고 놀라 뒷걸음을 쳤습니다. 준코는 액세서리를 사치오에게 주워주면서 두 사람은 서로 사과를 하고 화해를 합니다. 옆에서 이 광경을 지켜본 교감은 너무 놀라 뒷걸음을 치다가 옥상에서 추락합니다. 양호실에서 눈을 뜬 교감은 침대에 누워있는 자신을 보며 놀라 입을 다물지 못합니다. 나이가 들고 현실을 직시하면서 우리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이기적인 행동을 하며 인지하지 못하고 타인의 행동에 도덕적 잣대로 지적을 하게 됩니다. 이 이야기에서 주인공 준코는 자신이 죽은 후 주변 인물의 이기적인 행동을 보며 상처를 받았지만 자신도 마찬가지로 과거에 자신을 위해 다른 사람한테 상처를 준 것을 마지막에야 인지하게 됩니다. 다른 사람을 이기적이라고 지적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가끔은 자신도 스스로 반성해봐야 한다고 생각이 되네요. 스낵무비였습니다. 재미있게 시청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공유 부탁드립니다.